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화여대 나와 있습니다. 이화여대를 이끌고 계시는 교수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자기소개 혹시 가능하십니까? 네, 이화여대를 이끌 수 있는 처지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희규입니다. 음, 네, 근데 저는 이제 목회 상담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제 신학의 정체성은 이제 실천 신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실천 신학자, 목회 신학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천 신학이라는 분과 안에 하나예요? 목회 상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실천 신학이 어떤 엄브렐라가 그 우산 같은 존재여가지고 이렇게 뭐 이 안에 뭐 예배학 있고 목회 상담학 있고 뭐 교육학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실천 신학을 뭐라 생각하냐면은 신학을 시작할 때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빌드업하는 이렇게 뭔가 거기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신학이 실천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뭐 조직 신학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적용해야 될 게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사람의 삶이 이런데 그럼 여기 안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실까? 뭐 여기 안에서 경험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좀 굉장히 그 신학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천 신학인데 이제 제 생각에 신학을 안 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음. 목회 상담이라는 게 혹시 어떤 건지 또 소개 가능하십니까? 그걸요 학생들이 목회 상담이 뭐지? 이러고 네, 생각하는 거가 이렇게 예를 들면 학위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그러면 목회 상담이 뭐지? 하면서 쭉 계속 고민하는 거가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는 어떤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상담사들을 갖다가 다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그런 책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갖다 인터뷰해놓고 목회 상담이 뭡니까?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목회 상담은 상담이에요. 그냥 사이코테라피인데 할 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사고들이 제가 하는 상담의 개념화 안에 들어가는 거야. 개념을 잡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분의 생각, 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부딪히는지를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내담자가 신앙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전혀 나랑 다른 종교관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거기 안에서 제가 어떤 민감성을 갖고서는 이들을 대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제 전문성이 되는 거고요. 네,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나의 커미트먼트의 이슈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상담을 할 것인가. 그런데 절대 이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전도가 아니에요. 더 이상 포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계신 그 자리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내가 내 종교를 이분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가는 지점은 내담자의 굉장히 취약한 지점에 가가지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그 권위가 무슨 짓을 할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포교나 뭐 전도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 스탠스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심리 상담을 하는 것이 목회 상담입니다.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계신 음, 이화여대에서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무슨 한의원 그룹 안에 계시고 네.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한의원을 어떻게 지금 같이 하게 됐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프리다님이 같이 하자고 하셨을 때 반가웠어요. 되게 반가웠어요. 제가 이제 프리다님께서 하고 계시는 활동을 이제 저는 이제 클레먼트 신학교 후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이 하시는 활동들을 갖다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서 아 나도 저런 실천 신학자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어,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촛불 혁명이 한번 지나갔고 그리고 나서 그쵸 그 문재인 정부가 활동을 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그 당시 이제 태극기 부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광훈 뭐 이쪽도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제가 봤을 때 이 뭐 동성애 혐오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이 저한테는 되게 이제 힘들게 다가오는 그래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막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게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뭐랄까 교회를 보고 막 아프고 힘들고 실망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참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변혁의 목소리가 작게 조직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짝 신이 났고요. 아 이런 거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어디든 껴야 돼. 이 목소리에 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리다님이 제 전화번호를 좀 잘못 저장해 놓으시는 바람에 실제로 와서 활동을 하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우연찮게 만나서 전화번호를 확인을 제대로 한 다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들어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실에 이제 와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처음 네. 뵙는 거고 네. 목회 상담 그쪽이라서 그런지 교수님 공간이 그런 약간 힐링되는 공간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도 친한 교수님들이 몇 분 있어서 이제 교수님 방을 이제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은 저도 좀 처음이라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실천하시는지가 그냥 공간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감사합니다. 하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 이야기를 제 개인 채널에도 공유하고 싶었던 게 하여튼 그 이화여대에서 신학을 하는 그 여성 신학자분들을 좀 만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여기 박경미 교수님 수업을 그분 제자를 통해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한 학기를 이제 온라인으로 진짜? 네, 줌으로 이렇게 한 네. 학기를 들었고 저 너무너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감사한데 이제 그 박경미 교수님 약간 포스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예. 가까이 가기엔 좀 그렇고 이렇게 네, 멀리서 포스가 있으시죠. 도움을 받는 그런 걸로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네. 이대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이제 시간 될 때 한 번씩 와서 설교도 제가 부탁드리고 이렇게 그러세요?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는 목사라는 어떤 꼭 안수나 이런 게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삶의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을 이렇게 전문성을 위해서 신학을 하는 분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직업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신학교에 있던 친구들보다 여기 와서 이제 한 학기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여성 신학자 분들이 교회에서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를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한 화면에 한 20-30명인데 저만 남학생이고 막 다 이제 이렇게 조용히 굉장히 이제 어색하셨겠어요? 네, 저도 처음이고 이렇게 많았나 여성분들 네.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어떤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좀 그런 이야기 들어보고 싶거든요. 여성들이 어디로 가나? 네, 어떻게 공부하고 현장 목회를 어떻게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신학을 하고 현장에 간다는 게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외국도 어려운 건지 약간 궁금합니다. 교단마다 다르겠죠. 네. 네, 여성들. 우선 우리 학교 학생들 너무 좋죠. 저희들 모이면 이제 특히 지금 기대원 일반 대학원 수업을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신대원 수업을 들으셨나요? 기독교 저녁 시간이었어요.
낮 오후 시간이었어요. 시간, 오후 월요일 시간이셨구나. 네. 그럼 이제 일반 대학원 수업을 들으셨구나. 저희 학교에는 이제 일반 대학원이 있고 신대원이 있는데 신대원 수업들이 주로 이제 저녁 때 일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양쪽 근데 저희 지금 보면은 양쪽에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젊은 학생들부터 나이가 꽤 많이 네, 네. 드신 학생들까지 다 오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이 이제 계속 그 공부하면서 이제 일반 대학원으로 오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은 학부 때 공부해 보니까는 재밌고 막 이러니까는 이쪽으로 쭉 가야지 해서 이제 학문에 정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오고요. 나중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신학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제 생각에는 인생을 여기저기서 맛을 보시고 그쵸? 그리고 무언가 삶의 의미를 찾고 싶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근데 사실 신학교라는 것의 특징이 또 제가 다녔던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삶에 막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아니면은 주부로 뭐 여러 장소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내 삶은 이래야 돼라는 어떤 가치관의 어떤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신학으로 오실 때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너무 가르치기도 재밌고 같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제 나를 뭔가 준비가 되신 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실제로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목회 상담학이 굉장히 좋은 분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 기술을 갖고 나가서 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사실 저는 꿈이 따로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어떤 무언가 내 삶을 갖고 무언가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분들을 정말 잘 훈련시켜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시든지 그 가장 아픈 사람들이 있는 가장 그 구석진 자리에 가서도 그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들이 있는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잘 시켜드리고 그분들이 그 사회를 여러 겹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막 그 뭔가 그 사회 구석에서 무언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맨날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저는 여러분 막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다 던져드리고 싶다고 던져놓으면은 거기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인데요. 그런 데서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어야지 그걸 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로 갈수록 그게 고기술, 난이도가 좀 많은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면은요. 그런 장소들은 사실 돈은 잘 못 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혹시 그래도 어떤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좀 써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신학교가 아닐까.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가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주세요. 저와 같이 이제 네. 다른 데서 만난 그 이화여대 공부하시는 분 보면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몇 년을 일단 투신하고 그다음 시험 보고 그런 코스로 당연히 가는 건데 여기는 진짜 그냥 일단 공부가 흥미가 있어서 배우고 싶어서 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 느낌이 드시는구나. 공부를 하다가 네. 나중에 목사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고민을 해볼까라는 네, 게 네. 적성이 맞고 또 네, 다른 네, 사람에 네. 도움이 된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뭔가 순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어떻게 생각보면 이대에서 공부하는 분들의 스타일이 사실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신학도 사실 공부를 해보고 적성에 맞는지도 판단해보고 설교나 꼭 설교는 아니어도 뭐 어쨌든 뭔가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한 거에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이렇게 테스트 좀 해보다가 그래야 네, 이제 네. 적성이 맞는지를 이제 아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우리는 일단 자격증 다 주고 일단 안수부터 다 시키고 아, 그다음에 뭐 알아서 하다가 되면 계속 목사하고 말고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안수. 저는 안수의 길이 너무 멀고 길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게 내가 99년도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었으니까 2003년도인가에 졸업을 했을 때 이제 MDiv를 받고 나서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단이 미국 장로교인데요. PCUSA 교단인데요. 거기 안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면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자격이 생긴 다음에 안수 받는 데까지 12년 걸렸어요. 12년.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뭐랄까 저희 노회에서 제대로 된 컬 패키지가 있는 데로 부목사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약간 좀 그들이 생각할 때 약간 정식의 코र्스가 아닌 거.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 보스턴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팔타임이었죠. 근데 그런 패키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밖에 사람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니까는 남성분들이 안수를 받아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보다 예를 들면은 가방끈도 저보다 짧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데 저한테는 길이 계속 막혔었어요. 그래가지고 막힌 길을 갖다가 뚫고 가는데 1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라는 거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학교 나서 이렇게 한다니까 갑자기 부러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안 됐었죠. 저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안수의 과정은 이제 조금 다른 길들을 학교 안에서 이제 만들어낸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안수를 받을 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오시면 안수 재미있는 주제죠. 저한테는. 그치. 네. 저는 이제 안수 받는 걸로 뭐 고생한 건 아닌데 이제 제 후배들부터 조금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야말로 기독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발되는 그냥 그런 시기여서 이게 저한테 체감이 이제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이중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한 거다 싶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한 10명에서 30명 사이의 모임을 이제 보통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그 정도의 사람을 어떻게 모으고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이런 게 중요하겠다 싶은데 물론 목사라는 예. 이름을 쓰긴 하니까 좀 그런 상징적 의미는 있긴 한데 이제는 진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의 문제군요. 네. 목회를 그만둘 생각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상황은 일단 네. 가능성이 좀 점점 점점 없어진다고 희박해지는군요. 네. 느껴서 이제 아예 제 생각에는 네. 체질 자체를 뭔가 교회 운영 자체를 좀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센스 많이 저도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어떤 걸 계획을 하고 막 한 건 아니고 그냥 어쨌든 한국 교단 안에 어떤 문제점들을 네. 보다가 아휴 우리 어떻게 그냥 하지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제 맘대로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성 목사님들도 예비 목사님들 네. 그냥 좀 자유롭게 제 생각에는 교단 밖에 어쨌든 그냥 그야말로 학문의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모임들이죠. 그런 모임들을 좀 많이 만드셔서 운영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생각할 때 정말 대형 교회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역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는 저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잘 훈련된 기독교인들이 가줬으면 좋겠는 공간들은 여기저기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재미있는 거는 그런 지역에 갔을 때 이런 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던 길이 아닐까 이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면은
야, 기독교인들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센스를 받을 때가 제가 지금 몇 군데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그런 장소에 이런 그 뭐랄까 이런 아픔들 무언가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생겼던 아픔들이 있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밀치시는 거잖아요. 요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들을 뚫어줬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살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네. 어쨌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네. 가진 네.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 이렇게 막 좀 네. 상담도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방법들을. 아직은 제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훈련 받은 지역들도 계속 그런 곳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 정말 미국의 바닥을 보다 못해가지고 정말 진력이 나서 그 미국의 바닥에 있는 그 어떤 경제적인 바닥 거기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갖다 내팽겨쳐 놓는가 뭐 이제 이런 센스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서는 저는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우리나라에 돌아와 보니까는 오히려 정부는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바닥에 가가지고 개기면서 막 울분에 차서 막 이러고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제가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경험한 거를 보면은 정부가 오히려 의도가 많구나 그쪽을 보살필 의도는 많구나 대신 기독교인들은 거기 가서 그다지 잘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느낌들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잘 알아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그 자리가 사실 기독교인들이 가 있어야 되는 자리일 것 같아서 어떻게 가면 가지나 그게 고민입니다. 근데 저도 교수님이 오신 때가 2018년 네. 그쯤이잖아요. 그쯤에 저도 교회를 나오고 그냥 그냥 네 모르겠다 해서 모임 만들고 막 했는데 그러셨어요? 그 전후로 진짜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그래요? 다닐 때 한 7, 8년 전에는 네. 어떤 주제 예를 들어 뭐 젠더나 뭐 이런 여러 다양한 네, 주제에 네. 있어서 학교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건 없었어요. 네. 다양하게 뭐 네, 조금 네. 보수적인 선생님도 있었고 정말 자유롭게 진보적인 선생님도 있었고 네. 공개 토론을 하고 네, 뭐 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최근 4, 5년 사이에 이게 이상하게 권력기구화 되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체감이 되고 그래요? 네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나 신학 교수들을 내치는 흐름이 너무 많이 갑자기 생기니까 교단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신학교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교회도 이제 그 라인에 서냐 안 서냐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를 그래요? 내면 이제 아웃. 네.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이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역전되는 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조용히 빠지고 제 친구도 외국 떠나고 막 목회 그만두고 막 이렇게 막 흩어지는 게 엄청 막 이게 그러면 최근에 생긴 좀 강한 네, 흐름이었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성소자 얘기도 좀 하겠지만 네. 저는 당연히 성소자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했고 20대 때 네. 20대 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제 책들이 그런 게 그러셨구나. 많아가지고 그 신학교를 갔더니 교수님들이 이게 다르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거를 학교 가서 장신대, 숭실대 이렇게 쭉 계속 배우면서 그러셨구나.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근데 갑자기 최근에는 이게 갑자기 목사가 되려면 반대 입장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자유로운 어떤 신학 토론의 분위기가 아니고 이게 뭔가 개입이 됐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네. 순식간에 바뀌니까. 그게 그냥 지금 신학 공부하는 그 사이에 벌써 이런 확 바뀌는 걸 경험을 하셨군요. 네네네. 와.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런. 네네. 그래서 저도 교회 현장에 처음 갈 때만 해도 대학로 이런 데 갈 때도 처음에 이런 주제들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물론 성소자가 교회에 있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예수라는 친구들이 많은 교회였어서 친구들이 성소자가 되게 많았어요. 교회 네. 청년들이 만나게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구나 그냥 성경 구절 가지고 바로 딱 들이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저도 공부를 해서 배웠고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네. 다양한 문제라는 걸 이제 느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도 자유롭게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는 분위기였다가 이게 바로 한 1, 2년 사이에 교단에서 어떤 명령이 딱 내려지니까 이게 칼이 되는 거예요. 너
작년에 재작년에 뭐라고 했더라? 이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와 이게 저같이 이러면은 이게 부목사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 와 이게 위아래로 교수나 학생부터 이거 진짜 피바람이 불겠네. 약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어떤 그랬구나. 면에서 예. 남성 관련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PCUS나 이런 데 보면은 홈페이지를 가봐도 이제 용어들도 좀 고민하고 막 네. 이게 다 보이잖아요. 장로교가 어떻게 네. 세계 교단들이. 근데 우리 교단은 너무 빠른 속도로 거꾸로 가니까 네. 와, 이거 진짜 희한한 현상이다. 약간 K 교회 약간 독특한 현상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시는구나. 저만 느끼는 거 아니라는 거가 저한테는 네네. 지금 살짝 위로가 되고요. 저 때는 진화론 네. 문제였어요. 제가 그 그랬구나. 교회에서 잘릴 뻔했던 그 처음 교회에서 진짜. 네, 네. 과학 수업 문제. 이거 네. 조금 이거 당연히 교양으로 이거 해야 돼 했다가 이제 네. 여러 얘기를 좀 이렇게 해갖고 막 음. 그때는 과신대 만드는데 막 나가고 막 하게 그러셨구나.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주제가 또 항상 그런 게 하나가 필요한 건가 봐요. 제 생각에는 뭔가를 네. 이제 그 잘라낼 수 있는. 예전엔 이게 반공이었거든요. 아, 네. 그게 근데 흐지부지 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다른 주제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들이 음. 하여튼 뭔가를 이제 공격하는 걸 좋아하니까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뭐지? 그런가요? 공격해야 되나? 저는 한때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저 이거 중학교 때 했던 생각인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포커스가 막 선교로 확 가 있는 교회들이 건강해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전 교인들이 막 모아가지고 무언가 그 마음을 모으는 장소가 그 선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음을 모으는 걸 갖다가 이제 뭐 반동성애, 뭐 진화론 이런 데다가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모으는 그 지점. 저희 심리학에서는 사실 또 그런 거에 대한 그 이론들도 다 있어요. 이게 그 부부가 만약에 둘이 관계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를 놓고서는 이렇게 삼각형을 찍어요. 그러고서는 얘를 문제시해가지고 얘를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얘를 돌보고 얘를 공부를 시키고 뭐 이러면서 얘한테 막 뭔가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불안하던 거가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서 딱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계속 만들어내는 공동체들은 이제 자기네 안에 원래 있어야 되는 여기 부부면은 이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래 좋아야 되는 그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공동체들이 이제 삼각형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이 삼각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게 선교였을 때는 그래도 뭔가 건강하게 사실 거기에도 저는 되게 물음표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무언가 어떤 선한 어떤 그런 것들 사랑이 주제가 되는 어떤 그런 주제로 나갔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참 또 얘기할 거 많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미움에다가 꽂아놓은 거가 저는 너무 지금 속상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혐오와 미움 거기에다가 삼각형을 꽂고 있는지 그거 말고 좀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거 많은데 해야 될 거가 많은데 너무 쓸데없이 에너지를 갖다가 거기다 꽂아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속상해요. 절대 되지 않을 것 과학자, 성수자 그러니까 이런 거가 딱 던지기 쉬운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문제야. 그 기독교를 이렇게 무너뜨려. 성소자 왜냐면 성소자 될 일은 없잖아요. 그 이성애자들이 무슨 그렇게 될 수 있겠지. 보통은 생각 안 해. 여기가 문제라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거고 아니 뭐 이제 난민이라든지 일단 내가 절대 그 처지에 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하나를 상정해두고 같이 모여서 거기가 문제지 않아라고 해서 서로 동의가 되면 모임이 되게 좀 잘 똘똘 뭉치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너무 속상한 거가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정말 정말 혁명적이었던 아이디어가 이게 로마 제국이 막 죽여가던 때잖아요. 이 사람들을
정말 한시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로마 제국한테 계속 그 뭐지 후달리고 있는 백성들한테 했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기가 막힌 메시지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 뭐가 기독교야라고 했을 때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부분에 그 부분이 우리의 가장 핵심 가치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거가 내가 아닐 것 같은 사람 내가 절대 안 될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따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원수를 삼을 만한 그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두고서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데다가 지금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비기독교적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 비기독교적인 거를 기독교가 하고 있으니까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삼각형을 꽂고 싶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면은 그럼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지? 하고서는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 그러면 저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꽂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태스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열이 상담을 받았네. 가르치시니까 예, 그 퀴어 축제에 가셨잖아요. 예, 뭐 인사만 하고 갔지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가다가 너무 미쳐가지고 뺑뺑 돌다가 예, 근데 이제 거의 똑같은 인원이 한쪽은 찬성으로 보이고 한쪽은 반대로 보였는데 이제 예, 여긴 이제 기독교로 똘똘 뭉쳤지만 저는 무슨 그 사람들에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름의 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느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생각하게 된 거지만 그 저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동생이 반대해야지 하지만 집에서 TV 보거나 이게 노는 게 난 중요하니까 안 나갈래 이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분들은 그 땡볕에 나와가지고 하여튼 뭘 막 열정이 있죠. 하는 예, 거잖아요. 근데 예, 사람은 누구나 정의를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내용이 좀 틀려져가지고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왜곡된 거지만 어쨌든 저 사람들이 엄청 정의를 갈망하고 막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나와서 뭐 저렇게 시끄러운데 귀 아파 죽겠더라고요. 와 이게 초대 누가 저렇게 부추겼고 저게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일반 그냥 기독교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세대나 이화여대나 이런 데서 아마 젠더 이슈가 제도권 교회랑 다를 거잖아요. 그냥 오픈 마인드 대부분 그러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교수님들이 그런 걸 아마 상상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교회 안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 거는 대다수가 성소자나 젠더의 그런 입장을 가져야 반대를 가지는 게 기독교 정상이고 아주 독특한 저 퀴어 축제 안에서 뭔가 하는 이상한 신부나 목사들 몇몇은 아주 극소수의 이제 저런 사람들만 좀 독특한 애들만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기 너무 쉽겠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교회들은 1900년대 후반부터 이런 논의를 하면서 각 교단마다 이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반 기독교 학교들도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소수의 대형 교회들 스피커들이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의의 본능은 있지만 이게 딱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일단 뭔가 움직여야 되는 분들은 이제 너무 거기 드라이브를 걸려버리니까. 저는 근데 제가 평신도 사역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평신도들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그분들 안에는 어 이게 참 되게 웃기잖아요. 그냥 평신도 뭐 이게 교회 안에만 있는 어떤 하이라키의 언어인데요. 그 안에는 그 뭐지 어마어마한 전문가들도 많고 그렇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면은 목사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들 사회에 나가면 이제 저는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다른 평신도들께서 수많은 지역에서 전문성을 띠고서는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어떤 신앙의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갑자기 여기 패러다임에 따라서 이렇게 사고를 하고 나가시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활동을 하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교회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좁으면 여기 안에서 막 그 되게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막 이러는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오면 이렇게 언어를 써야 돼.
목사 앞에 가면 이렇게 언어를 써야 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내 그 교회에서 보여주는 어떤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갖다가 신앙의 열정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번역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봤던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평신도들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들보다 훨씬 생각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워낙에 갖고 있는 전문성들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학교 안에서 계속 커오신 어떤 우리 목사 나를 포함한 목사진이 오히려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사고에 열려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딸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어떤 큰 테두리를 갖고 가면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권위에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자꾸 생겨나서 저는 그 여러 교회 안에 사실 또 그런 목소리들이 감히 교회에서는 말을 꺼내지 못하지만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실제 대화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문제들 교회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전문성과 완전히 달라진 사실 그 성소수자의 문제는 지금 뭐 심리학계와 의학계는 다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게 다 이미 다 평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기독교만 이러고 있는 거지 다른 데는 다 이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갖고서는 결국은 그 평신도들은 또 그 안에서 굉장히 뭔가 씨름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뭔가가 모자라시면 그 지식들이 모자랄 때 이제 열심히 용감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좀 더 아시면 사실은 점점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반대를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가 굉장히 자명해지거든요. 이분들 사실 누군가 친구를 알면 성소수자를 알고 그들이 삶에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고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그것만 알면 사실 확 달라져요.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잘 모르면 공포심이 생기기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직접 만날 일은 없어가지고 이제 네. 건너 막 그렇다더라 이게 막 들으면은 뭔가 엄청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막 생길 수 있잖아요. 약간. 아니 뭐 이렇게 만나면은 다를까요? 내 생각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만나셨는데 내가 나를 소개할 때 저는 이성애자고요 이렇게 소개 안 하거든요. 네, 그 별로 필요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안 하는 말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어쨌든 제 가까워요. 교수님이 계신 곳이 저 있는 가까워. 교수님이 뭔가 필요하면 네. 뭐 이런 이야기 공유하고 싶다 하는 네, 거 네, 있으면 네. 부르면 제가 편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영상 기록하는 건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